이제 벌써 금요일이니까요.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도 하나대 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잔인한 4월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망 자체가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4월입니다. 날씨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글쎄요, 좀 한파의 연속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성장률부터 좀 보신다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3%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2년간 이어졌던 2%대의 성장을 탈피한 수치다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면 성장 탄력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부담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여전히 3.3%라는 게 2%를 벗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를 견인했던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당히 좀 낮은 상태고 특히 정부 부분의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즉 대내외적인 구조적 결함에 국내 경제가 놓인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번 주에는 월초 국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디플레 압력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실시되었던 담배값 인상 효과가 대충 한 연간적으로 0.58%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유럽과 같이 디플레, 즉 마이너스 국면에 마이너스네요.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섞일만 합니다. 예. 우리 경제 지난 4, 4분기 연말부터 성장 탄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부각되더니 올해 1, 2월 달, 최근 3월 달 수출입까지 이러한 1, 4분기 경제 지표 또한 부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국 경제는 다소 좀 대내적인 구조적 결함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주식시장 전망과 실제 경제지표 전망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약 6개월 이상은 한번 기다려봐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제가 참 이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좀 전망, 비율을 갖고 계신가요?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 둔화의 하락세가 좀 더 경감됐거나 아니면 약간의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이 시점에서 경제의 향후 전망을 하는 게 옳다고 좀 보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처럼 둔화세가 가중된 상태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그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시차의 긍정적인 효과들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국내 경제의 가파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정책 공조뿐만 아니고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3월 달에 하늘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산업 생산의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가파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저하고 패턴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반기부터는 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현재 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월에 전략 포인트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우리 경제 또한 글로벌 경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일본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4월 달에 그 매크로 포인트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경감된 측면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 즉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금리 인상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3월 FOMC 이후에 6월에서 9월로 이연된 감이 높은데요. 따라서 지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난 2013년 버냉키 쇼크 같은 이런 과민 반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국면에서는 결국 주식시장 같은 버블을 키울 수 있는 국면, 즉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크게 화두가 됐었죠.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과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A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제 거론 단계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이 아니면 저희 그 분석가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수치적인 접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태동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근시안적인 모습 말고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좀 접근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4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확정되고 있는데 네.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GDP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그 건설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체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즉 수급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 어느 산업 섹터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일 극적으로 좀 타격이 됐죠. 이란의 제재가 어느 정도 잠정적이지만 타결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국내 경제의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 단에서의 비용 절의 절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한 2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국내 경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즉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경감돼서 우호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중국의 그 AIB 같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한국 건설주를 비롯해서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진 점, 그리고 끝으로 유가 하락에 대해서 기업들의 비용 단에서 절감 효과,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4월 달에도 우리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들어서 신실크로드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핫한 투자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월 초반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핵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또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전망을 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다음 주부터 이제 눈여겨볼 매크로 측면에서의 이벤트는 그냥 세 가지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즉 서방의 이란 제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아직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의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부적인 마찰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그림에서 보면 서방이 이란의 손을 잡아줬다, 즉 제재를 풀어줬다는 측면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 또한 국제유가 하락 측면, 비용 절감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의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아무래도 9일 날 목요일인데 한국은행의 4월달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동결과 인하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3월 달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디플레이 압력이 매우 높아진 우리 경제, 또한 하느니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언급했던 선제적인 입장에서의 통화정책 스탠스 등을 감안해 본다면 4월 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4월 BOJ 통화정책 회의가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BOJ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4월 달에는 선거라는 두 차례 지방선거라는 이벤트 때문에 다소 4월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항상 일본의 최근 경기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엔저라든지 아니면 BOJ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4월 초반에 있을 이벤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은의 4월의 통화 정책 이야기 잠깐만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2월까지만 해도 시나리오가 3월에 언지만 주고 4월에 인하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깜짝 3월에 인하를 하다 보니까 4월 실제로 진짜 인하를 하냐,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워낙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들도 거세기 때문에요. 이런 좀 추가로 인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는 없나요? 먼저 통화정책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두 번의 인하를 기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 측면에서의 부채 측면입니다. 예. 즉,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물론 가계 신용 기준이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138%를 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현재 100% 수준으로 내려온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가계 부채는 결국 어느 임계점, 어느 수준까지는 소비의 증대를 이끌지만 임계치를 넘어서면 즉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의 둔화를 견인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러한 가계 부채가 오히려 한은에게 금리 인하가 이러한 데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고용시장 역시 청년 실업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단에서의 비용 감소 측면이 결국 이런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투자의 유인, 즉 투자의 유인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3월 달에 금리 여러 가지 왜 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즉 인민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인민은행의 깜짝 인하 아니면 지준율 인하 이런 부분이 한국은행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2분기에는 미달러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좀 더 경감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우리 주변국들 일본이나 중국의 변동성이 큰 부분이 한은의 인하를 좀 더 높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